Welcome to Novel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항상 실력을 연마하라. 리더의 자격, 애플로 지구촌을 바꿔놓은 천재 스티브 잡스 두 번째 이야기. 연봉 1달러의 억만장자. 잡스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공개한 세계 최고 갑부 리스트에서 보유 재산 55억 달러로 136위에 올랐다. 이는 포브스가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재산을 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뒤에 주가 변동으로 그때 이후 재산이 5억 달러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잡스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애플과 디즈니 주식이다. 애플 주식은 542만 6천 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 주식은 1억 3,800만 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연봉은 고작 1달러였지만 연간 소득은 엄청났다. 스탁 옵션이나 여러 가지 성과급 형태로 보상받았기 때문이다. 문화혁명의 영웅. 스티브 잡스가 남긴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설문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그가 남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이고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가치 재발견이다. 그가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는 단지 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단순한 기기를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직관적인 디자인과 함께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성적 가치까지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스티브 잡스의 예술적인 집착이 가져다준 결과물로 높이 평가받는다. 이로 인해 컨텐츠 사업의 생태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계속 승승장구를 거듭한 것은 아니었다. 1984년에는 IBM에 대항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애플 리사를 내놓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문제가 생겼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결국 판매 작전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또 매킨토시 프로젝트도 경쟁사 IBM에 비해 가격이 비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응용 소프트웨어 또한 부족하자 또다시 실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PC를 사용하게 된 큰 사건이었다. 스티브 잡스는 연속되는 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1984년에 애플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났다. 새로운 책임자로 존 스컬리가 떠올랐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떠난 뒤 넥스트 회사를 세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세계 최초의 객체 지향 운영 체제인 넥스트 스텝을 개발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1986년 이혼 문제 때문에 자금이 필요했던 조지 루카스 감독의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인수하였다. 잡스는 회사 이름을 픽사로 바꾸고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다. 10년간 6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하여 헐리우드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었다. 픽사는 여러 차례 단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오스카상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그 뒤로 최초의 장편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애플은 1997년 넥스트를 인수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돌아왔고 1997년 7월 애플의 최고 경영자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10억 달러의 적자를 냈던 애플을 한 해 만에 4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내는 이변을 낳았다. 애플에서 쫓겨나다. 애플은 2011년 8월 24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최고 경영자 직책을 즉각 사임한다. 앞으로 애플의 최고 운영 책임은 팀 쿡이 맡는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어놓은 사람이다. 그런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이유는 독선적 성격 때문이었다. 제품의 이름, 디자인,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결정했다. 회의 시간에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내면 이를 묵살하고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밀어붙였다. 자기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일까지도 마음대로 했다. 스티브 잡스 너무한다 라고 말하며 일부 직원들이 애플 회사를 떠났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 들으려 하지 않는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등등의 말이 회사에 퍼졌다. 그런데도 스티브 잡스의 독선은 계속되었다. 경청하라. 경영자들은 대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에 따르기를 바란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본능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때로는 독선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한다. 유능한 최고 경영자의 필수 덕목은 경청이다. 경청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잘 들으라는 충고의 말이다. 경청은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일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면서 확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도 작은 일에서 위대한 일로 발전한다. 열정이 뛰어난 사람은 그 열정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창의력에 불을 붙이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다. 그런 뒤에 돈도 명예도 들어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면 미래를 바로 볼 수 없다. 현재의 성공은 미완성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런 미완성의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에게 더 큰 성공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 오늘에 안주하는 바보가 되고 말 것이다. 잡스의 조언.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해도 이를 저질러야 한다. 시도도 하지 않고 어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성장하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돈부터 밝히지 말고 사용자의 신뢰부터 이끌라. 그것이 사회의 정의이자 기업의 윤리이다. 다양한 세상의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바탕은 믿음과 신뢰다. 신뢰가 없는 믿음은 모래성과 같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꼭 그런 게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할 뿐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더 밝은 세상을 만든다. 애플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의 징검다리이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잡스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애플이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스의 조언. 이익을 내는 일보다는 회사의 발전과 성장이 우선이다. 돈에 눈이 머는 순간 리더 자격은 추락한다. 비싼 가격표로 시장을 흔들자. 그리고 가장 비싼 가격표는 나 자신에게 붙여야 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바꾼다는 굳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신념으로 줄기차게 진행하고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성공에 도달한다는 확신이었다. 잡스의 조언.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비전과 문화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나보다는 앞서가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손을 잡고 일을 하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지만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발전은커녕 퇴보하기 쉽다는 것이다. 세상의 인재들이 애플로 몰려든 이유도 그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거나 믿으면 끝까지 밀고 가라고 주문한다.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필수 조건은 바로 확신에 찬 신념임을 그는 보여주었다.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항상 실력을 연마하라. 현재 지니고 있는 지식과 기술에 만족하지 말라. 배우고 연마하지 않고 성장하면 머지않은 날에 반드시 뒤처지거나 무너진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도 없다. 시기를 놓치면 모든 일이 허사라는 충고였다. 잡스가 남긴 명언 중에서 중요한 4가지. 1. 사람들은 집중이란 집중할 것에 yes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중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개에 no라고 말하는 게 집중이다. 실제로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 혁신이란 1000가지를 내놓는 것이다. 2.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3. 내 일은 사람들을 살살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4. 창조적인 방식으로 예술가로 살려면 뒤를 너무 자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한 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던져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잡스의 훌륭한 리더십 14가지. 1. 놀라운 집중력. 2. 조화로운 단순화. 3.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기. 4. 뒤처졌을 때 오히려 혁신으로 도약하기. 5. 이익보다 제품이 우선.
6. 포커스 그룹에 노예되지 말기. 7. 현실 왜곡. 8. 기인의 첫 인상. 9. 완벽 추구. 10. 인재들만 용인하라. 11. 대면하여 관계 맺기. 12. 큰 방향과 세부를 모두 알기. 13. 인문학과 과학 결합하기. 14.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라. 인문학과 과학 결합하기. 잡스는 지난 10년간 거의 모든 제품 출시, 프레젠테이션을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로 슬라이드로 끝을 맺었다. 개인의 강한 개성과 인문학, 과학의 결합으로부터 창의성이 발현되고 이는 21세기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라. 세상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한다는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안주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PC도 중독된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자녀들은 컴퓨터에 중독되었을까? 아니다가 정답이다. 잡스는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을 집에서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일은 잡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폐해를 스스로 그 누구보다도 일찍 체험하였던 탓에 자녀들에게는 접근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잡스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처음 출시되었던 지난 2010년 말 어느 날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는가?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우리 아이들은 써본 일이 없다. 그 말에 대해 잡스의 공식 정기를 집필했던 월터 아이잭슨도 인정했다. 스티브 잡스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길고 커다란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책, 역사, 그 밖에 여러 가지 화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패드나 컴퓨터 이야기는 끄집어내지 않았다. 기술 기업이나 벤처 기업가들 중에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에 있는 평일에는 어떠한 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말에만 일정 시간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통신 마케팅 기업인 아웃캐스트 에이전시의 알렉스 콘스탄티노플 대표도 5살짜리 자녀에게는 아예 아무런 기기를 허용하지 않고 10살과 13세 아이들에게만 평일 하루 30분의 사용을 허락하는 정도로 매우 엄격하다. 소망을 품어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밝은 표정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얼굴이 밝지 못하고 어딘가 우울해 보인다면 다음 단계인 대화가 어려워진다. 스티브 잡스는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표정 관리의 첫 항목이 바로 미소이다. 미소는 불안감을 덜어주고 긴장감을 풀어주는 특효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미소로 대하면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고 호감을 나타내는데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미소이다. 더구나 비즈니스 사회나 직장 생활에서 미소를 적절히 활용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다. 미소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풀고 뒤에는 긍정적인 화법으로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 미소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첫 단계라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두 번째 단계인 것이다. 만남에서 미소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열어주는 것은 없다. 미소가 생활화된 사람에게는 인간을 대하는 자세도 매우 밝고 긍정적이다. 김성진의 리더의 자격, 애플로 지구촌을 바꿔놓은 천재 스티브 잡스의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